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회계 기초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목은 회계학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겁니다. 보통 이제 회계학 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이나 무역이나 또 여기 모든 회계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교재는 그 청남 출판사에서 나온 개념을 알면 쉬운 회계학 원론 그 3판. 여러분들 교재는 반드시 이제 사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만 보면은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또 매 챕터별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풀어서 이 회계학은 공부를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는 사서 진도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경영학의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결과, 우리가 영리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가 나오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상장회사다. 그러면 이건 증권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 상장회사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단기 발표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도 다 이제 회계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결과를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공이 글로벌 경영학과나 경영학과나 이래서 회계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회계학은 알아두면 좋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꼭 본인이 이과건 또 예능계, 음악 또 이런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그만 학원과 같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더라도 회계를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이제 회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회계도 경영학의 일부고 조직 경영의 한 기능적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왜 회계의 정보, 회계로부터 산출되는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한지 살펴보고요. 이런 회계 정보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하면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얘기하죠. 스테이크홀더 그럼 보통 기업 외부를 둘러싸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언론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고, 협력업체도 될 수 있고, 광고회사나 조사회사 같은 데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교수로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쉐어홀더 SHARE 쉐어홀더란 말이 있는데, 쉐어라는 말은 주식이에요. 쉐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주주겠죠. 주주. 그거 비교하세요. 쉐어홀더랑 스테이크홀더는 좀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1장의 목차는 조직 경영과 회계 정보, 조직 경영과 그 회계 정보, 현대 사회와 회계학의 학문적 체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떤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모든 활동을 정의된다.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뭘까? 조직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로 구성되고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고, 또 체계화된 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군중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효과적인 건 뭐냐?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는 게 효과적인 거고,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투입 대 산출로 봤을 때, 인풋 대 아웃풋으로 봤을 때 그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인풋 대 아웃풋이 그 생산성,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은 보다 적은 인풋으로 보다 나은 아웃풋을 만들 때, 그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자원을 덜 투입할 때, 같은 자원으로 보다 나은 뭐 제품을 더 많고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 때 효율적이라고 그러죠. 이 효과성,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경영에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하여튼 목표, 조직이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걸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그래요. 경영은 보다 나은 성과를 가능케 하는 어떤 종합예술이라고 그러고, 결국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도전이 바로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은 요즘 뭐 어떤 경영학의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 됐고요. What management is 이랬을 때, 매니지먼트 하면은 경영이란 말, 매니지의 경영이란 말도 있지만, 매니지먼트 하면은 경영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보통 매니저 그러면은 뭐 그 과장이라고도 하고, 또 뭐 큰 제너럴 매니저 그러면 총 그 지배인, 뭐 총 책임자 뭐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 그래서 경영은 꼭 영리 기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기업에서도 이거를 많이, 대부분의 기업 또는 정부 또는 여러분의 가정, 뭐 개인 또 다 경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음식점을 간다고 했을 때 딱 가보면은 여러분을 맞아주고, 손님으로서 맞아주고 서빙을 하고 나와서 계산할 때까지 그런 게 잘 돌아가는 음식점이 있죠. 또 깨끗하고 뭐 이렇게. 그럼 경영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가면 우리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경영의 진화. 그래서 경영의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든 그 조직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 그죠? 경영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 뭐 개인이냐 단체냐 아니면은 뭐 업종이 어떤 거냐 아니면은 뭐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이런 모든 거랑 상관없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보다 더 문화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냐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뭐 예당이라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같은 데를 경영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특히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는 어떠겠어요? 그 관객들이 뭐 음악회라든지 뭐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보러 많이 안 오겠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경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뭘 조그만 무슨 모임을 하나 한다고 그럴 때 그 모임을 얼마나 계획을 잘해서 모였을 때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그죠? 보내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또 되돌아보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참 우리 모임 잘 됐다. 이거 경영이 잘 된 거죠. 그래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도전이 바로 경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죠. 레종 다투 그래가지고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으면은 그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도전이 바로 경영이다. 그래서 저도 뭐 이번 학기에 이 무역회계 기초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 학기 동안 경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 시청한 과목 뭐 6개에서 7개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내 성과도 올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것도 하고 이거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든지 운동선수 거기 이제 유현진 선수 나와 있는데 또 개인 사업자 등도 모두 경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경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업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기업의 활동은 기업이 하는 활동이 많죠. 기업이 하는 활동이 많은데 세 가지 활동을 잘 보면 첫째는 여러분도 또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필요하죠. 그죠? 뭐 일을 해서 받던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뭐 알바를 해서 받던 또 모두 가족이 그래서 그 필요한 자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화폐 돈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소싱하느냐 조달하느냐 하는 활동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하려면 월급도 줘야죠.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사다가 팔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뭐 이런저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 걸 재무활동이라고 그래. 재무활동.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활동. 그래서 나한테 있는 돈을 조달한 자금을 경영 목적상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자원을 구입하는 거죠. 그죠?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왜? 월급 주고 대가를 주고 그거 하니까. 또는 뭐 항공사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같은 데서도 항공기가 필요하죠. 에? 그래서 항공사들 뭐 항공기를 또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부지를 산다든지 또 창고를 뭐 이런 걸 다 투자 활동이라고 그래요. 투자 활동. 조달한 자금을 경영 목적상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영업 활동이다. 그러면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이다. 우리 뭐 영업한다고 그러죠. 항상 무언가 뭐 여기서의 영업은 오퍼레이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사다가 다시 판매하는 보통 유통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재화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다시 판매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3대 핵심 경영활동이라고 그러고 경영활동 보면은 그 기업의 그 전략이 있고요. 네? 기업의 어떤 전략, 목표, 기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요. 네? 이건 의사결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거를 보다 더 구체화한 게 기업의 정책이라든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전략은 우리가 스트래러지 이렇게 얘기하고 전술은 뭐라고 그러죠? 전술은 택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전략으로부터 정책, 전술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이 나와요. 영업활동에는 각종 운영이라는 게 여기서 운영이라는 게 이제 오퍼레이션 및 관리 이래서 거기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사다가 예? 구매하는 거죠. 구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라고 해봅시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몇만 개의 부품이 2만 개, 3만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최근에 전기차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같은 차를 생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줄어들고 간소화시켜서 뭐 좋아졌다 됐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제품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품들은 다 구매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고 이거를 고객한테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그만 무슨 자영업을 가게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죠.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일식집이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방에서 그 일식 그 요리사, 셰프, 또 뭐 서빙하는 사람, 또 캐셔, 또 뭐 이런저런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 밖에서 뭐 규모에 따라 손님이 오면은 맞아주고 자동차를 파킹해주는 사람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게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인적 자원, human resource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연구 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금을 활용해야 돼요.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조달된 자금은 뭐 시설 투자,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빌딩이라든지 뭐 본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짓기 위해서 시설 투자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장단기 자금을 이렇게 가져오고 이거를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사채 형태로 투자 활동을 한다든지 뭐 주식이라는 건 내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사채 재무 활동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저 성실하고 일 잘할 자신 있어요. 이익을 많이 낼 자신 있어요. 좀 빌려주세요. 그런 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뭐 돈 빌리는 거죠. 대출 받는 거죠. 이런 건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고. 이런 용어들이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알아주시 바래요. 그래서 이제 국채다 그러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국가 부채 문제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채권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도 막 발행한다 이랬을 때 그거를 뭐 지방채 이거죠. 뭐 아무래도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믿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국가가 잘 살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좋아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나라가 굉장히 막 어렵고 매일 내전만 있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엔 투자 안 하겠죠. 국채를 아무리 좋은 이자율로 발행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영활동의 요약을 한번 쭉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제 기업의 그 전에 미션과 뭐 기업의 비전과 사명이죠. 비전. 미션은 사명이고 비전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전략이 나오는 거죠. 전략.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오고 거기로부터 전술과 정책. 그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 영업활동, 뭐 이렇게죠. 각종 운영관리, 운영 및 관리. 그래서 구매, 생산, 마케팅, 인적관리,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밸류체인 분석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가치사슬 분석에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 활용하는 활동을 투자활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는 경영학의 뭐 4대 관리다 과거에 얘기할 때는 뭔가 만들어야 되죠. 이게 생산관리라고 했어요. 생산관리. 그리고 만든 거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그걸 우리 마케팅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자금과 관련된 걸 재무. 그리고 결국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다. 인사. 그래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이거를 전통적으로 경영을 얘기할 때 4대 관리 여기에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회계학도 있고, 그죠? 회계학도 있고, 또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해서 뭐 정보, 뭐 정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고 핵심이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죠.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이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시장, 특히 해외에 진출하거나 이런 거랑 관련되는 게 국제 경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경영학에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4대 관리 얘기할 때는
뭔가 만드는 것과 관련된 생산관리. 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공장에서 뭘 만드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기업이 반드시 뭐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거기도 뭘 만들지는 않지만 서비스, 예? 서비스 중국어로 얘기하면 푸무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 그거는 이제 생산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상이 서비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나 뭐 유통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편의점 같은 데서는 무언가를 하여튼 사다가 그거를 뭐 재료를 사다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막 사다가 제품을 구매해다가 필요한 판매할 제품 구매하다 그거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고 구매하기 쉽고 하도록 잘 이렇게 배열하고 디자인하고 뭐 머천다이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또 각종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저게 됐는데 하여튼 기업 경영 활동에는 뭔가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또 마케팅을 하는 활동, 또 자금의 조달과 운영과 관련된 재무 활동, 또 그 사람 관리를 하는 인사 관리와 관련된 인적 자원 활동 이렇게 네 가지 활동과 관련이 된다. 근데 기업의 세 가지 핵심 활동은 재무, 투자, 영업이다 해서 그 그림은 경영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림 하나로 딱 해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뭐 4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잘 알아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 처음에 공부할 때 회계가 뭘까? 경영이 뭘까? 정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경영의 흐름이라는 게 그 원포인트 3에서 얘기하는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 기업의 경영 활동과 돈의 흐름에서 근데 회계 기능은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자동차의 계기판, 대시보드죠.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분석 도구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뭐 RPM은 또 얼마고 이 차가 지금까지 달린 그 총 마일리지는 또 얼마고 가스는 얼마나 있고 얼마나 더 달릴 수 있고 별의별 그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거나 타고 있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거나 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 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넣을 때가 됐는지 차가 안전한지 얼마나 됐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죠. 그게 이제 자동차의 계기판 뭐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죠. 예? 마찬가지로 회계 기능이라는 것은 기업의 그 활동을 경영 활동을 과 관련돼서 특히 돈, 자금과 관련돼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누가 봐도 통일된 규칙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한 분석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업종이 다르고 뭐 하는 일이 다르고 뭐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고 뭐 지역이 다르고 뭐 하더라도
이거 회계라는 공통의 말하자면 뭐 이 경영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언어라고 그럴까요? 공통의 어떤 그런 척도라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은 경영을 잘하고 있네. 이 기업은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업이건 우리나라 기업이건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죠. 미국 주식 같은 거,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니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림 1-2를 보겠습니다. 1-2를 보면 기업 경영 활동과 돈의 흐름 뭐 이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4대 관리, 기업의 4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기업의 4대 관리는 생산 관리, 인사 관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업 기능의 4대 관리를 생산, 판매, 인사, 재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기능적인 4대 관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뭐 구매를 한다고 할까? 뭐 소비를 하죠. 예? 그리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지급한 게 다시 기업으로 현금이 유입돼서 다시 똑같은 이 서클 또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음부터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자원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활동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이 회계 기능이라고 그러고 그 회계 기능을 통해서 기업 활동으로부터 이윤이라든지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는 계기판 덕분에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그리고 기기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제대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회계라는 계기판 덕분에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그리고 기기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업 경영은 회계라는 그런 어떤 회계라는 그 기능 회계라는 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잘 경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전 페이지에 어떤 그런 경영 활동에 대해서 라든지 기업 경영 지금 페이지에 기업 경영 활동과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은 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뭐 그냥 잘 생각을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혹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궁금한 부분이나 뭐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 같지 않다 뭐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 드렸죠. 010-2532-3388 아니면은 거기에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빠른 답변을 원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메일 같은 거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면은 제가 이메일 답변을 하면서 아니면 금방 하기 위해서는 또 전화 드리고 그럴게요. 하여튼 요 기업 경영 활동과 돈의 흐름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우리가 최고 경영자, 뭐 CEO 이런 얘기 많이 하죠.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Executive Officer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CEO의 가운데 이자 대신에 최고 경영자 그러면은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을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경영했는지를 주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기업에서의 대표이사 사장. 근데 뭐 부사장도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최고 경영자, CEO라고 그러고요. 뭐 예를 들어서 CFO, Chief Finance, Financial 또는 Finance Officer 그러면은 재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그런 경영자를 최고 재무 책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케팅이다 그러면 CMO, 최고 치프 마케팅 오피서 그러면은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렇게. 요즘 또 뭐 환경이 불확실하고 기업을 둘러싼 상당히 기업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랬을 때 그 뭐 RO 그래서 리스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CRO 그러면은 Chief Risk Officer, 리스크 담당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그 외에도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거네요. 어떤 회사는 뭐 구매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Chief 뭐 Purchase 또는 조달 Procurement Officer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투자 책임자다. CIO, Investment Officer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보 책임자다. 그럼 CIO 똑같죠? Chief Information Officer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CEO는 그 사람들보다 제일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 그래서 기업 경영을 책임지고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경영했는지를 주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최고 경영자라 그러고요. 기업의 소유자, 기업이 보통 우리 주식회사라고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하죠. 기업의 소유자,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양만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고 해요. 주주. 뭐 제가 아까 이번 수업 시간 처음에 주주 뭐 그래서 쉐어홀더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에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경영자들이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현대자동차가 됐건 LG생명이 됐건 주식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 그 지금 현재 그 회사의 뭐 경영진들 특히 그 대표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유는 주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경영을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식을 100%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경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죠. 그죠? 주주라고 하죠. 주주, shareholder. 그래서 주주들로 이루어진 게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주주총회인 거고요.
기업의 경영자들로 된 게 이사회. 그래서 뭐 보통 기업의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 이사들과 사내 이사들과 사회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직책은 거기가 이사회 멤버일 수도 있고 이사회 멤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사회 멤버일 수도 있고 이사회 멤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때 아 뭐 이사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떤 회사는 또 이사라는 직급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회랑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의 세 가지 중요한 그 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주주총회, 소유자들의 집합체인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왜 그러냐면 주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임한 거죠. 이사회. 또 감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세 가지죠. 이제 효율성, 효과성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제 경영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이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 수업 시간 전에도 그 모두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효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그래서 예전 공산주의 사회에서 택시 운전사한테 휘발유를 지급하고 가급적 많은 거리를 주행해라. 예? 그리고 손님을 태워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이니까 많이만 그러면은 달리면 많이만 그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니까 택시를 어느 정도 운행하고 나서 한적한 장소에 세워놓고 그죠? 뒷바퀴를 들어올려서 공회전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뭐 물리법칙상 차바퀴에 하중이 걸리하는 채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은 양의 휘발유로 많은 거리를 주행한 것처럼 그게 계기판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은 높지만 실제로 택시라는 건 뭐예요? 승객을 뭐 실어서 날라야 되죠. 근데 그런 목적은 달성을 못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시가 해야 될 승객 운송이라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투입대 산출로서 경제성은 달성했지만 왜요? 같은 휘발유로 많이 간 것처럼 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센티브 시스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노력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나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인센티브 시스템, 그 자본주의의 그런 시스템이 어떤 뭐 더 효과적으로 뭐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일하건 열심히 일하지 않건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efficiency랑 효율성, efficiency랑 효과성, effectiveness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효율성은 또 경제성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생산성이라고도 해요. 예. 이제 그 기업 경영을 위한 회계 정보의 역할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뭐 경영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은 자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는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어떻게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 자원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그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회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림 1-3을 보면 회계를 가운데 놓고 뭐 마케팅이나 생산관리나 연구개발, R&D 하면은 Research and Development죠. R&D, 인사관리, 뭐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를 보통 4대 관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뭐 R&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판매 보고서나 원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회계를 통해서, 생산 관리에서는 생산 보고서나 원가 보고서가 생성되는 거고, R&D는 연구비 보고서나 개발비 보고서가 생성되고, 인사 관리에서는 여러분 급여 같은 게 또 급여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여 정보.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의 파악, 또 경영 관리에서는 뭐 아마 공부하게 될 텐데 재무제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계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산출물들을, 정보들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그림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적인 일장은 아이 뭐 쉽네, 뭐 문제 푸는 것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인 게 잘 돼야지 집도 진다, 집이나 건물도 질 때 기초공사가 잘 돼야 모든 게 튼튼하고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장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체계라든지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같은 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생각을, 사고라고 그러죠. 싱킹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모르시는 게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하시고 다른 수단으로 해도 좋고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자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주한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요새 바이오 주식이 좋다 그랬을 때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그 회사의 실적 같은 걸 알아봐야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응? 그런 거죠. 회계 정보를 통해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외부 이해관계죠. 그리고 뭐 은행이 됐던 외부 투자자가 됐던 뭐 채권자가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또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그 회사가 얼마나 믿을만한 회사냐?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잘 갚겠냐? 내가 원재료를 제공해주면 차질 없이 그거를 잘 갚겠냐? 이렇게 자원의 조달과 관련돼서 그것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 및 원금을 주고 뭔가 공급을 하면은 납품을 해주고 또 배당을 해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배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배분을 다시 하는 거죠. 네?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을 하는데 그 자원의 조달과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자원의 조달 및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우리가 그 회계 그거를 결과로 나타내는 정보로 나타내는 것을 회계활동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 회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회계는 뭐 어떻게 보면은 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조직, 제도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회계 시스템. 뭐 어떤 돈에 대한 계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000원 가지고 있고 친구로부터 20,000원을 빌렸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30,000원이다. 회계 정보에서 간단하게 현금 30,000원, 자본금 10,000원, 차입금 20,0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회계 보고서를 갖고 있다. 다음에 또 회계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상생활에서 회계와 접하고 있는데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먼 이웃나라쯤으로 생각한다. 회계는 돈 계산을 투명하게 해서 그 결과를 돈 관리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돈을 너무 밝힌다든지 너무 따진다든지 쪼잔하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거죠. 또 신뢰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엄청난 액수의 돈 계산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것이 본업이므로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 계산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일지도 모른다. 하여튼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12페이지를 듣고 싶을 것 같고 다음에 회계정보의 공시와 이 대리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하겠어요. 회계에서 하여튼 회계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서 상출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그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IR 자료, 연차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IR 자료다 그러면은 인베스터 릴레이션 투자자 관계, 인베스터 릴레이션 관계.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 좋아요.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시장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렸죠. 우리 카카오 회사가 좋은 회사다. 뭐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렸죠. 그렇게 투자자의 돈이 많이 몰리도록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걸 IR이라고 그래요. IR, Investor Relation이라고 그래요. 그죠? 또는 매년 이제 보고서 내는 걸 연차 보고서 그리고 감사, 외부 회계 감사나 내부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게 감사 보고서, 또 사업 보고서 등을 회계 정보가 공시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경영자다 그러면은 경영자들은
내가 경영 잘했어. 그리고 좋은 정보를 좋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고요. 뭐 낼 거야. 근데 그러면은 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정확한 그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좋게 일부러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서 어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경영자는 자기가 했던 문제를 했던 경영을 잘 됐다고 해야 칭찬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월급도 받고 뭐 스탁 옵션도 받고 돈도 더 벌고 뭐 이렇게 급여도 더 오르고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경영자는 대리인이니까요. 에이전트니까. 기업 경영 활동을 그냥 월급 받고 월급제기로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게 잘 됐다 그렇게 해야 좋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보다 그래가지고 과장이 된다든지 속인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분식회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대리 문제,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회계 보고서의 신뢰성을 인증해주기 위한 기능을 회계 감사라고 하고 이걸 담당하는 게 공인회계사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공인회계사가. 네? 이러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죠. 다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중고차 시장을 보세요. 중고차 시장을 보면 항상 자동차를 자기가 가지고 오랫동안 썼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자동차를 중고차를 사고 싶어서 하는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차가 뭔지 찾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고차가 나온 중고차에 대해서 그 중고차가 좋은지 나쁜지 이 사고는 났는지 뭐 홍수 때 물에 빠졌는지 뭐 했는지는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알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은 모르죠. 알 수 없죠. 최근에는 뭐 이력 시스템이 있어서 뭐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정보에 있어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 거는 정보보다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적죠. 그런 걸 정보 불균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정보 불균형이 생겨요.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가 생겨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막 좋은 차다 그러고 거치 번지르르 해서 사봤더니 그죠? 거치 번지르르 하길래 샀더니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걸 이제 레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레몬이 겉은 예쁘고 노랗고 예쁘고 과일같이 좋은데 막상 까서 먹어보면 시고 막 그거 하죠. 그런 어떤 정보가 불균형,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하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특히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에서는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금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대로 가치를 받고 서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레몬 프로블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중개인, 그죠? 또 재무 중개인,
또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감사인 등이 등이 그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정보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뭐 이력 시스템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든지, 이 기업은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또 이 돈과 관련된 재무들을 중개하는, 그죠? 여러분들 그 복덕방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을 어떻게 팔고자 하는 사람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집이 진짜 괜찮은 집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서로 간에, 살던 사람은 잘 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알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기서의 어떤 이 정보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게 부동산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보 중개인, 재무 중개인, 감사인이다. 레몬카 문제가 그런 겁니다. 뭐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엉망인 물건. 레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거기 있는 정보가 충분히 구매자건 판매자건 시장 안에서 잘 돌아야 돼요. 거기서 치팅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중개인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로서 개개인들로부터 투자액을 모아서 여러 비즈니스 기회들을 정밀 분석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뭐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나 아니면은 뭐 또 기관 투자라는 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그 기업들 있죠. 뭐 군인공제회라든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이런 또 기업들 또 되는 거고,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거기서 이제 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보면 펀드를 또 관리하는, 투자액을 모아서 비즈니스 기회들을 정밀 분석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거. 정보 중개인이라고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나 회계법인, 신용평가 기관 등으로서 뭐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실제 그 비즈니스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다 그러면 LG화학은 이래서 아마 이게 지금 한 70만원 하는데 100만원까지 갈 겁니다. 삼성 SDI는 이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이렇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은 또 이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분석하고 하는 거를 정보 중개인, 정보 중개인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뭐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용어나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고요. 결국은 이 회계학이라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기업에 투자를 하던 기업에 어떤 꿔주던 뭐 투자를 할 때 재무중개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쿠팡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몇조 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딱 보고 사업 아이디어, 이 쿠팡의 어떤 이 물류 배송으로 그걸 하자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뭐 실패다 성공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많죠.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어쨌든 뭐 최근에 좀 쿠팡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언택트 시대에 뭐 그런 거 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이제 그런 사업 아이디어에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또 하고 그 사이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게 회계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재무중개인, 정보중개인 이런 것들이, 예? 뭐 그래서 정보중개인은 이런 거다, 재무중개인은 이런 거다. 여기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나, 예?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현대사회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굉장히 다양하다. 예? 회계정보가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을 가운데 중에게 핵심에 놓고 보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경영자, 주주 투자자, 인근 주민, 소비자, 정부, 원재료 생산 설비 공급업자, 뭐 종업원, 노조, 채권자, 주주 투자자,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사회 구성원 전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이 기업이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런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같으면은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업이 얼마나 내 인체에 해롭지가 않고, 또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지 않고 싸게 받고, AS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인근 주민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폐수나 오염수 같은 걸 배출하지 않나, 이게 뭐 환경 보전 활동, 또 고용을 했다가 해고라거나 그러면 사회에 안전망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런 걸 또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각각 그 자신의 그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관련되는 그게 달라져요. 네? 그랬을 때 그 굉장히,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다양하다. 네?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다. 그리고 회계 정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하다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거를 정리한 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죠. 21페이지 보시면은 뭐 영화 데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과 얼굴이 닮아서 임시 대통령 하는데, 친구 뭐 공인회계사 도움을 받아서 뭐 일부 정치적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빈민층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건 뭐 정부에서도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예? 그 회계 정보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영화다, 이래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관심 있으면 영화도 보시고 그러세요. 네. 다음으로 회계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예? 경영자들한테 회계 보고 의무. 그래서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좋은 기업을 알 수 있다. 뭐가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알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좋고 나쁘고 알 수 있고, 자원 소유자들의 개별적 의사, 내가 돈을 빌려줄 건가, 투자할 건가,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죠. 네, 망할 회사에 취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노동이라는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에도 공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계 정보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쪽에 투자를 하면 더 수익이 나겠다. 이것도 뭐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이쪽 물건이 더 잘 팔린다. 그런 거 이제 회계 원가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으면은 더 마진이 높다. 그럼 이쪽으로 더 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회계 정보의 역할은 좋은 기업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자원 소유자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공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조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거를 경영자의 경영 책임 보고 의무라고 한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인데 account하고 뭐죠? account for 그러면은 explain 설명하다거든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accountability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회계 보고서, 공시 자료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어카운트는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계정이고요. 계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ing, 회계, 기록하고 모은다는 거죠. 모으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록 계산 기능을 강조하는데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identify, 식별하고 measure,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미국 회계학표 보고서의 정의예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경영 활동이 변환이 돼서 식별해서 변환이 돼서 측정이 된 다음에 이해관계자한테 전달이 되죠. 그게 피드백이 되는데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자료, 회계 정보가 된다. 이 정의는 잘 알아두세요. 암기할 정도로.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특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미국 회계학회 보고서 아메리칸 어카운팅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AAA죠. 미국 회계 정의를 보면은 우리 지금 했던 건데 경영자한테는 경영 자료 및 보고서가 되고 세무기관은 또 텍세이션 보고가 있는 거죠. 텍세이션 세무 보고가 있고 규제기관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고 그러면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나 뭐 정부기관 이럴 때는 또 특별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결국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회계 보고서가 나오고 회계 감사를 하고 감사받은 재무회계 보고서가 나오면 재무 보고를 하는데 그 재무 보고를 통해서 학계, 연구기관, 채권자, 주주, 투자자,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 거래처 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 정보는 하여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스테이크 홀더라고 했죠. STAK 홀더, HOLD한테 다 흘러가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짜야 된다라는 거죠.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요. 뭐 하다가 잘 모르고 어렵고 그러면은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회계 영역을 나눌 때 이제 재무회계 또 뭐 관리회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요 파트는 조금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더 길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 파트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하면은 재무회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경영 활동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걸 우리가 파이낸셜 어카운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리회계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아마 무역회계 실무에서 여러분 배우게 되는데, 관리회계다 그러면은 내부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주로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들한테,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특히 이게 이제 우리 학과 과목으로 보면 이 무역회계 기초는 재무회계, 또 무역회계 실무는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거는 재무회계, 미래는 관리회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재무회계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정보를 생성해서 의사결정에서 활용하는 게 관리회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재무회계는 다른 모든 회계의 기초가 되고,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네, 기초가 되고, 기록 계산 기능, 스코어 키핑 이 강조된다. 기록 계산 기능이 강조된다. 이걸 우리가 요거를 할 수 있는데, 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파이낸셜 어카운팅과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장 거의 다 했는데요. 25페이지부터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1장 잘 읽으시고요. 잘 읽고 공부하고 하다가 모르면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기초 개념들, 경영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1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꼭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네? 아주 기초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1장을 꼼꼼히 읽으시고, 뒤에 간단한 연습 문제 나와요. 가로넣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 비슷한 형식으로 하여튼 많이 낼 테니까 하고, 그리고 조금 제가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신문이라든지, 특히 경제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그런 신문이라든지, 또 어떤 보고서, 잡지, 우리 학과에 가면은 DBR 있죠?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컨텐츠가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1장에 제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낮일 겁니다. 낮아서 1장을 잘 이해하면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한 학기 수업을 잘 할 수 있다.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당부이지만 조금 잘 읽고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